마이너 코드를 이렇게 잘 다루는 뮤지션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단언을 해요. 뭐라 그래야 되나? 윤상 씨는 내가 보기엔 장인 같아. 시계 같은 거 만드는 장인처럼 그거를 하나하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적인 어떤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잘 찝어낸다는 거죠. 감수성을 휘어잡았던, 근데 막상 노래방에서 불러보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꺼버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인데 3집이에요. 3집이 이거 야 저번에 남돌 월드컵 때 라이즈를 되게 성자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진짜 좋아. 붐붐 베이스. 게로 기타. 그러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걸 다 하셨나요? 네. 아버지가 진짜 고생하신다. 윤상의 전성기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근데 윤상 씨가 아니, 대중적으로 막 국민 가수 이 정도는 아니었고 국민 가수까지는 아니지. 처음에 데뷔했을 때도 도시적인 이미지, 시티팝, 되게 우수에 찬 눈빛과 머리도 약간 이 정도까지 기르셨던 것 같아. 그리고 나와서 막 텔레비전에서 이별의 그늘을 부르시는데 약간 전에 없던 약간 귀공자 차도남 스타일이 딱 나와서 맞아요. 부르고 가니까 소녀 팬들이 처음에 많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많았고 그 당시에 가요 잡지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항상 등장하던 4인방격이 있었어요. 이승환, 신승훈, 윤상, 신해철. 그러니까 이 4인방이 항상 가요 잡지마다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달면서 막 나왔었고 소녀 팬들, 여성 팬들 굉장히 많이 끌고 다녔고. 근데 정말 꽃미남이어서가 아니라 분위기 미남. 근데 남자들도 윤상의 분위기는 너무 그 당시에 헤어스타일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맥가이버 머리라고 저기 해가지고 앨범 자켓에 있을 거예요. 네. 장발. 초창기 때는 저는 이별의 그늘 부를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변진섭, 신승훈 씨 같은 가수 한 명 나왔나?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분의 음악을 조금 더 내가 관심 있게 뮤지션으로서 듣기 시작한 거는 한 2집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2집이 두 장으로 잘라서 나왔었는데 앨범 들어보면은 되게 경음악도 많고 이 사람이 나는 가수가 아니라 뮤지션이 될 거야라는 거를 그때부터 막 보여주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걸 의도하고서 이 집은 내신 거고. 약간 초창기에는 시티팝 느낌이 많이 났던 것 같아. 한 걸음 더 이런 거 1집에 있는 거 들어보면은 지금 들어보면 시티팝이에요. 완벽한 시티팝이죠. 그 2집에서도 보면은 김현철 씨와 같이 작업한 곡이 있거든요. 3월부터 3월까지라는 곡. 그거 들어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시티팝을 그 당시에 이미 만들어냈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걸음 더도 이거는 재즈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해도가 없으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티팝이었고, 한마디로 만약에 정의하라고 하면 마이너 코드의 마에스트로예요. 마이너 코드를 이렇게 잘 다루는 뮤지션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단언을 해요. 그러니까 윤상 이전의 마이너 코드의 한국형 발라드들은 대부분 막 처절하고 너무 슬퍼. 너무 슬퍼서 심파 쪽으로 다 갔거든요. 근데 윤상이 나오면서 같은 마이너 코드인데 이렇게 세련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이너 코드는 차용해가지고 쓰는데 전자음악에 입혀요. 신디사이저에.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현악기도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리고 잘 들어보시면 진짜 본인이 베이시스트이기 때문에 베이스 음이 또 멋지게 깔려요. 그 다음에 그 베이스로 깔리는 신디사이저 딜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계속 중복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여운을 계속 남겨주게 만들거든요. 이게 윤상 씨 특유의 그 특징인데 요런 것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나올 수 없는 발라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딱 라이브 악기도 되게 잘 쓰면서 전자음악까지 더해지는, 근데 그거를 마이너 코드에 입혀서 태운다? 근데 거기 내놓는 결과물이 너무 세련된 거지. 마이너는 뭐 데뷔곡부터 이별의 그늘부터 마이너인데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이 마이너 코드 노래들이 예를 들면은 뭐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뭐 그런 식으로 그거랑 이 이별의 그늘 뭐 가려진 시간 사이로 이런 거랑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그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어떤 포인트인지 조금 비교가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최고로 치는 건 사실 인센서블 앨범의 마지막 거짓말이라는 곡이에요. 이거는 윤상 씨의 모든 게 집대성되어 있는 곡인데 이건 필청입니다. 필청. 마지막 거짓말. 시작할 때부터. 네. 이 드럼 프로그래밍이 윤상 씨 전매 특허거든요. 제가 이 곡 처음 들었을 때는 와, 내가 만약에 죽으면 죽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노래다라고까지 그 정도야? 그 정도였어요. 저한테는.
윤상 씨가 아까 베이스 치는 거 잠깐 봤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주로 하는 음악이 키보드 신디사이저인 건 맞아요. 그쵸. 거의 모든 음악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데 몇 장의 앨범 빼고는 완전히 뭐 제3세계 음악을 추구하고자 했던 뭐 4집, 2사 앨범 같은 거 빼면은 다른 앨범들은 거의 다 전자음악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윤상의 전자음악은 EDM이나 뭐 테크노나 이런 거랑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윤상 씨는 그 시그니처 이런 멜로디 라인도 있지만 이 사람의 그 고유의 신디사이저 질감 같은 게 있어요. 시대가 그쵸. 변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 뭐 1집 때, 2집 때 쓰던 신디사이저 음하고 3집, 뭐 5집, 6집에 쓰는 신디사이저 음하고 다른데 그걸 유지하는 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윤상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뭐가 있어. 그쵸, 있죠. 우리가 EDM 하면은 EDM 언제 들으세요? 신날 때 듣잖아. 신나고 비트가 세고 꽝꽝 땅땅땅땅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윤상 씨는 전자음악을 위주로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되게 감성적이고 뭔가 몽글몽글하고 휴머니티가 잔뜩 담겨 있고 되게 정확하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막 네. 이상한 질감이 있어 이 사람만이 하는. 날 위로하려거든 그치. 그게 EDM인데 깜짝 놀란 게 아니 이 마이너 감성을 EDM에 태워? 근데 완벽하게 그게 조화롭다니까. 그게 아마 2014년인가 나왔을 텐데 맞아요. 그때 유행하던 EDM 뮤지션들이 뭐 알란 워커라든지 그쵸. 뭐 데이빗 게타 뭐 그런 그 노래들이 끝에 가서 어떻게 됐나 보면은 막 이렇게 멜로디로 가다가 나중에 땅땅 탕탕탕탕 하면서 전장으로 삥삥 뭐 이렇게 가면서 춤추라는 그런 맞아요. 음악인데 그 날 위로하려거든도 그때 나온 음악인데 들어보면은 구성은 비슷하거든요. 뒤에 가서 막 땅땅땅땅 하고 가는데 그때 나온 멜로디가 다르고 그때 나오는 신디사이저 음이 그런 음악들하고는 좀 달라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감성적인 감성적인 EDM이죠. 감성적인 EDM. 감상용 EDM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또 천재인 게 다른 가수들한테 곡 준 걸 보면 대중적인 어떤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잘 찝어낸다는 거죠. 초기작서부터 황치훈 씨의 추억 속의 그대 들어보면은 깜짝 놀라요. 그리고 뭐 강수지 씨의 보랏 향기, 시간 속의 향기, 이병열차 안에서 그때 뭐 센세이션을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도 뭐 박효신 씨의 먼 곳에서라는 곡도 그렇고 2000년대 뭐- 중반까지만 해도 히트곡 꽤나 나왔어요. 맞아. 팀의 사랑합니다 이런 거 그렇죠. 윤상 씨 노래.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뮤지션의 길 아니면 이렇게 장인 정신 이런 걸 이제 추구하는 분들은 약간 대중성과 이제 점점 거리가 멀게끔 돼 있는데 이분은 또 이것도 기가 막히게 또 한단 말이야. 윤상 씨가 이제 아이돌 음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러블리즈를 엔터테인먼트. 그걸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들었을 때 무릎을 딱 쳤던 게 21세기 강수지구나. 20세기에 보랏빛 향기가 있었다면 21세기는 러블리즈의 아추인 거예요. 러블리즈의 아추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데스티니가 윤상표예요. 데스티니. 윤상표. 왜냐하면 잘 들어보시면 거기에 마이너 감성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랑 뭐 지금 우리인가? 뭐 네. 그건 약간 그러니까 와, 이 21세기에도 이렇게 변주를 줘가면서 이분은 생명력을 계속 나가는구나. 근데 윤상 씨 노래는 특이한 게 남한테 노래를 줘도 그냥 누가 들어도 윤상 노래예요. 윤상 노래죠. 이것도 어. 그 작곡 이것도- 팀으로 나왔을 거야. 뭐 원피스인가 원피스. 원피스라는 맞아요. 팀으로 했는데 이거는 원피스는 윤상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 수지의 취향이라는 곡도 정말 제 취향인데 전반부에는 좀 밋밋할 수 있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윤상표라는 게 확 드러나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거 숨겨진 명곡인데 내가 후배 가수라도 아무리 아이돌이나 요즘 데뷔하는 친구들이라도 윤상 씨가 곡 준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뭐 장인이 하나 만들어준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 아이유한테 준 발라드 이런 것도 나만 몰랐던 이야기 있죠. 나만 몰랐던 이야기. 그것도 완전 마이너인데 완전 많이 나죠. 좋아요. 이게 2집인가 2.5집인가 그럴 그러니까 천재라는 생각이 안 들려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약간 천재라고 하기에도 좀 표현하기가 그런 게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약간 장인 느낌이나 이 사람은 장인처럼 나는 그냥 보여준다 말도 많이 안 하고 내가 직접 보여준다 이러면서 진짜 몇십 년 동안 그거를 훌륭하게 해온 장인 같은 느낌이 나고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윤상 씨가 우리나라에서 사운드에 대한 고민 제일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후배들이 혀를 내둘내둘한대요. 우리가 듣기엔 그냥 별로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뮤지션들이 들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런 소리를 만들어냈지 하는 소리들이 되게 많대요. 그 사석에서 그때 한 뮤지션 분한테 그 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이면 한 8, 90% 만족하면 고한다 이거예요. 근데 윤상 씨는 그 10%가 만족이 안 되면 아예 프로젝트를 엎어버린대요. 거기서 오는 차이가 지금 말한 어떤 장인의 어떤
그런 거겠죠. 예. 그리고 보컬보다 그런 사운드나 이런 거를 워낙 중시하고 그런 인스트루멘탈 만드는데 맞아요. 거의 막 엄청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5집이 더블 CD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장은 그래서 보컬이 다 들어가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CD에는 노래가 없어요. 그냥 인스트루멘탈 CD를 하나 따로 넣어놨어. 그래서 그때 인터뷰한 거 보면은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가 사운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보컬 제거하고 우리가 지금 MR 제거하듯이.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그냥 스피커로 듣는 것하고 헤드폰을 끼고 윤상 씨의 음악을 완전 들으면 달라요. 헤드폰을 끼면 빈틈이 없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보컬 빼고 들으면 느낌이 확 다르다니까. 또 다르죠. 그 5집의 1번 트랙이 근심 감각을 해요. 원래 1번 CD에는 신예원 씨라는 여성 객원 보컬이 부른 버전이 있는데 그 다른 CD에 그 보컬이 없어진 거 들으면은 완전 느낌 달라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듣다 보면은 이런 소리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라고 약간 생각하게 되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뮤지션들의 뮤지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윤상 씨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윤상 씨가 아까 뭐 1집, 2집 얘기했지만 2집 때도 막 2집 내고 가요 프로그램 1위 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었고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경음악 이런 게 막 이 집에 들어가 있었었는데 새벽이라는 게 있었어. 새벽 파트 2 1번 트랙인가? 그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 사람은 이별의 끈을 부르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걸 하려고 그러지? 뭔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진짜 음악을 이 집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려나 보다 그랬는데 그거 하시다 갑자기 군대를 가셨나 그래. 활동을 중단을 했었어. 갔다 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 보여줬던 음악이 저는 윤상의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소속사의 뭐 이런 것들 벗어나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하기 시작한 거는 군대 갔다 와서. 윤상 씨가 초창기 때만 해도 그 일본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았단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평론가들도 그렇고 뭐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무슨 멜로디 라인이 엔카 같은 건가 뭐 시티팝인가 어쨌든 일본의 색깔을 많이 가져다 쓰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처음 냈던 게 그런 거였어. 자기 음악을 어디 이탈리아 가수가 다시 부르고 레나시멘토 무슨 프랑스 가수가 다시 부르고 제3세계 음악을 갑자기 들고 나온 거야 이 사람이. 자기 음악의 뿌리는 사실 약간 이런 거다라고 보여준 것 같아. 그렇죠. 자기가 옛날에 누구한테 주고 자기가 불렀던 이별의 그늘 같은 거를 이탈리아 가수가 나와서 막 부른 음반이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이랄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음악은 본류를 찾아가자면 사실은 그거 아니고 이거예요라고 월드뮤직 쪽이다.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난 이런 거예요 원래. 하여튼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것들은 거의 다 월드뮤직이라고 부르는데 윤상 씨가 하고자 하는 월드뮤직은 남미 계열 그리고 이탈리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샹송.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음악적 특징을 계속 듣다 보면은 딱 한 사람이 떠올라요. 류이치 사카모토. 맞아요. 류이치 사카모토도 전자음악 했었잖아.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곡을 들어보시면 류이치 사카모토 초창기에 냈던 음악인데 그 윤상이에요 그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건 맞는 것 같아. 그 류이치 사카모토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영화 음악하고 마지막 황제 영화 음악 앨범을 쭉 들어보면 그냥 윤상이에요. 동양적인 그 마이너 코드와 그 신디사이저 음과 드럼 시퀀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윤상이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신디사이저 딜레이라고 있잖아요. 계속 이걸 중복시켜가면서 소리를 지연시키면서 중복 효과를 내는 그거는 반젤리스다. 반젤리스 불의 전차에 보면은 그 딱 그 신디사이저 기법이 여기서 윤상 씨가 좀 많은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두 뮤지션들의 음반을 한번 접해보는 것도 저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축은 파일럿, 그 다음에 뭐 이별 없던 세상, 벽 이런 쪽에 굉장히 좀 밝은 그 전자음악들이 있거든요. 그 윤상 씨가 그 90년대 프로듀싱 했던 그룹 중에 알로라고 있었어요. 알로가 노래 두 개가 그나마 좀 떴던 게 잠자는 숲속의 왕자랑 랄랄라라고 있었어요. 근데 두 곡 다 리메이크가 됐어요. 잠자는 숲속의 왕자는 아이유가 이 집에서 했었고 랄랄라는 그 윤상 씨 송북 앨범에서 소녀시대가 불렀는데 그게 약간 러블리즈 계열의 그런 음악들, 보랏빛 향기 음악들 같은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나요. 달리기는 그럼 좀 밝은 노래
사운드는 밝은데 가사가 잘 보면은 윤- 밝지가 않아. 저는 그 윤상 씨가 그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인터뷰 직접 한 걸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완벽하게 어두운 곡이라고 그랬어요. 달리기. 근데 잘 들어보시면 사실 삶의 극한까지 이제 다다른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네. 희망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SES가 이거를 리메이크한다고 했을 때 윤상 씨 본인이 굉장히 의아하다고 얘기했어요. 저게 그 신해철 씨랑 같이 했던 노댄스 앨범의 B면에 들어가 있던 노래예요 원래. 맞습니다. 그 앨범 자체도 뭐 희망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두 분의 아티스트가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전자음악들을 같이 모여서 한 거였는데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도 그게 희망적으로 들리진 않았거든요. 처음에 노댄스에서 들었을 때도. 왜냐면 노댄스에 있는 달리기는 좀 더 처지고 원곡은 조금 더 네. 약간. 그리고 윤상 씨는 윤상 씨 앨범을 들어보시는 분들이 좀 저거 하셔야 되는 게 윤상 씨는 노래 가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노래 가사를 거의 한 사람이 씁니다. 박창학 씨란 분인데 이분이 가사를 거의 다 쓰시거든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사가 진짜 좋아. 작품에 이제 제작 프로듀스라고 딱 쓰고 윤상 씨 혼자만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항상 박창학. 윤상 박창학이고 사랑이란 노래가 있어. 오. 3집에 사랑이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 사랑이란. 사랑이란 함께 숨쉬는 자유 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다 끝내준다고. 기가 막히다고. 가슴을 치죠. 이거. 가슴을 쳐요. 그리고 박창학 씨가 제가 알기로는 딴 사람한테는 가사를 잘 안 줘. 꼭 윤상 씨 노래에만 박창학 씨 이름이 들어가 있어. 혹시 약간 둘이 그거 아니에요? 뭐야? 한 사람인 거. 아니야. 박창학 씨를 만난 분이 계세요. 그 최근에 박창학 씨가 선배 PD 박재철 PD가 한번 만났는데 꼭 전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앨범 좀 내자. 나도 한번 쓰자. 지금 현재 윤상 씨가 김현철, 이현우 씨랑 활동하잖아요. 그런 활동 그만두고 앨범. 나랑 앨범 내자라는 얘기를 전해달라고. 맞아요. 저는 윤상 씨가 그 최근에 F1 영화 앨범을 들어보시면 한스 짐머가 전자음악을 쓰거든요. 근데 윤상 씨가 영화 음악에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F1과 같은 음악을 만드시면 너무 잘 만들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번에 한스 짐머 앨범을 들으면서 딱 받았어요. 그런 느낌의 윤상 곡이랑 라이즈랑 되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맞아요. 예. 약간 그리고 요즘 영화에 일렉트로닉 많이 쓰기 때문에 윤상 씨도 그런 쪽으로 EDM 쪽으로 가면 괜찮지 않나? F1의 그치. OST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딱 들으면 와 윤상 씨가 이거를 해도 더 잘 만들 수 있겠다. 근데 운명인 게 윤상 씨가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버글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를 들으면서 본인이 뮤지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키보디스트가 한스 짐머였어요. 약간 운명이지 않나? 전자음악을 굉장히 잘 써요 한스 짐머가. 오케스트레이션만 되게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오산이고 전자음악도 굉장히 잘하는데 이번에 그 어김없이 드러냈고 전 그 앨범 들으면서 윤상 씨랑 딱 너무 잘 맞는다 이 느낌이 좀 연락 좀 드는 거죠. 드리세요. 영화음악도 좀 하시라고. 그러게요. 윤상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딱 한 곡.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거짓말 한 곡이라면 현악기, 신디사이저, 드럼 프로그래밍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그 세련되면서도 아련한 느낌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완벽하게. 저는 악몽이란 노래가 있어. 악몽. 그 악몽이란 노래는 첫 가사가 별들이여 대답하라. 뭐 이 소리가 뭐 들린다. 교가 아닙니까? 교가? 아니야. 내가 불러서 그렇지. 그 처음에 알겠습니다. 빠바바바 이렇게 들으면은 이거는 악몽. 윤상의 악몽. 그 시절에 클리셰 시절의 윤상 씨가 저는 정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노래가 주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전 이 노래를 들으면은 약간 우주를 헤매이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서 내가 나중에 제 꿈이 그 SF 라디오 드라마 만드는 건데 거기에 OST로 한번 이 노래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가사도 그렇고 뭔가 SF적인 요소가 많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진짜 찬영아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 앨범이 보니까 2009년에 나왔네. 그리고 날 맞아. 위로하려거든이 2014년인가 그랬으니까 지금 거의 본인 새로운 음악은 10년째 특별한 걸 안 내놓고 계신 것 같아. 그 중간에 그게 있어요. 왈츠라는 곡이 있어요. 그 그게 있었다. 거기 다빈크 듀엣. 다빈크도 있고 그 앨범에 보면은 그 인피니트의 김성규 씨랑 같이 맞아요, 부른 노래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 노래도 이 좋아요. 나에겐가 그 노래 진짜 좋아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어느 날은 나에게 고마웠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나는 그 김성규 씨랑 듀엣했던 것처럼 아들하고 뭐 뚜비뚜바는 아니고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말고 윤상만의 그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가사 박상학치가 쳐주고 그냥 윤상의 프로듀싱으로 라이즈 앨범이 한번 쫙 나와줬으면 하는 그거는- 바람이 좀 있죠. 그거는 있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희망. 아, 앤톤도 이게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 있어. 그 아버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이렇게 좀 이렇게 물려받았더라고요. 앤톤 라이즈의 백 배드 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앤톤의 음색이 미쳐요. 거기 잘 들어오면 아 얘가 그냥 단순히 뭐 고음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감정선을 살려서 막 그 부르는데 아버지랑 좀 흡사하다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들인데 비슷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 라이즈한테 한 곡 정도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봐요. 맞아요. 그래도 윤상인데 아니면 윤상 씨 음악 중에 뭐 하나 리메이크 해봐도 달리기 말고 그리고 콘서트에서 이제 앤톤이 막 베이스 기타 연주도 하는데 와 그때 보면 또 괜히 막 보는 사람이 막 흐뭇해지는 거 있잖아요. 들하고 듀엣 한번 하는 건 괜찮은데 그 김성규 씨랑 듀엣도 괜찮았거든. 아이돌이랑 하는데도 윤상 씨가 신디사이저 연주하고 아들이 베이스 연주하고 하는 곡도 괜찮을 것 같고 가사도 딱 박창학 씨가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런 잘 또 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 추천합니다. 맞아요. 선생님 한번 내주세요. 한 번만 내주세요. 한번 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해. 오늘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한번 앨범다랑 타임 가져볼까요? 이거 노댄스. 노댄스 신해철 씨와 함께 자 1집 우수의 찬이 오 1집 앤톤 여기 이별의 그늘이란 노래 어? 또 한 걸음 더 죄송하지만 1집은 뒤에 표지가 더 압권이에요. 이거 야 멜밤에처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간 퇴폐적인 댄서. 맨발이죠 지금. 예, 퇴폐적인 댄서의 느낌. 2집은 2장 2개 나왔죠. 2집은 파트 1, 파트 2가 있었습니다. 알려진 시간 사이로 너에게란 노래 인기 많았고 요즘에 그 소수빈이라는 가수가 넌 쉽게 말했지만 그거 다시 불렀는데 그게 이 앨범에 들어있죠. 그다음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인데 3집이에요. 3집이 그죠. 진짜 좋은 노래 많아요. 평론가들이 꼽는 명반 중에 명반인데 뭐 인정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전쟁을 하시다가 갑자기 4집에서 완전 그 어쿠스틱 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6집은 2009년에 나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국 가수들이 자기들 다시 부르고 있어요. 레나싱의 이거는 거의 그냥 틀어놓으면 윤상 노래라고 보면 그냥 제3세계로 듣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1998년도에 나왔던 지금으로 치면 EP 앨범 제가 최고로 치는 인센서번 여기 좋은 노래 진짜 많습니다. 그만해.